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오늘 비가 좀 내리는데요. 네,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여러 스승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찍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메디람 한방병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김지호 원장님이라는 한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 공대를 다니시다가 한의사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공학적인 거, 또 이런 개발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알게 되셨는데, 병원에 굉장히 신기한 게 있으니까 한번 와서 구경하라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제 큰 방인데요. 뭐 제 사무실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제 꼭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해치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압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쓰는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100% 산소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50분 정도 있는, 예,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워낙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체험하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좀 이렇게 자리를 빼주셔가지고 그걸 하고 왔더니요, 딱 한번 해봤는데 뭐 특별한 이제 감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피로도 많이 풀리고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메디름 한방병원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압 산소 챔버,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산소를 주는 챔버가 다 같지는 않다. 일반 병원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집같이 생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아마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탱크고요. 또 이 바깥쪽으로도 이제 폐쇄공포증 없애라고 창문이 이제 세 개 뚫려 있고, 보통 일반 산소 캡슐이라 그러고 이건 챔버라 그러는데요. 캡슐은 뭐 한 1.3기압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뭐 고압은 고압이지만 압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거는 이 챔버는요 이제 1.5에서 2.5기압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럽니다. 저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서 1.5기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 산소가 정상보다 한 10배 이상 이제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제 환자분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담요도 덮고, 이게 6인실짜리 이런 산소 챔버가 12개나 있는데, 또 환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꽉꽉 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잠깐 원리를 보시면, 보통 산소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거기에 이제 붙어서 다니거든요. 그런 걸 결합형 산소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또 압력을 주면 그냥 혈장이라고 하는 이 물 있잖아요. 피 안에 있는 물에 그냥 붙어서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적혈구에 붙어서 다니는 게 98%, 이제 물에 이제 녹아서 다니는 게 2%인데요. 이 적혈구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란 거는 산소하고 아주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말초 혈액에 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산소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용해형 산소는 이게 훨씬 그 말초 조직하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이제 쉽다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은 이제 일기압 중에서는 대부분은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데, 이제 압력을 높이고 100% 산소를 쬐면 여기 이제 결합형 산소보다는 용해형 산소가 높아져서 이게 이제 모사혈관에서 세포로 잘 전달된다. 이제 뭐 그런 원리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연탄가스 중독이란 게 많았거든요. 그 연탄가스 중독은 그 CO라고 일산산소가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에 그 산소보다 훨씬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 다 그 일산산소로 차지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마셔도 잘 가서 못 붙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직에 산소가 이제 떨어져 갖고 저산소증이 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보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소 챔버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저 어렸을 때니까 70년대 80년대에만 해도 연탄 보일러가 많아서 아무튼 병원 그런 환자도 제법 많았고, 병원마다 이제 챔버가 다 있었는데요. 이게 다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로 바뀌면서 사실 연탄가스 중독이 이제 별로 없어져서요. 그 산소 탱크가 이제 병원에서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암을 치료하는 각종 통합의료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산소 치료를 많이 하고요. 또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잠수병, 예, 다이빙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잠수병 때문에 이제 많이 치료를 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산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웰빙 목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미용이나 건강, 뭐 장수 이런 목적으로도 산소 챔버를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별로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가지고 주변에 좀 필요하시다는 분들한테 권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하면은 보통 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배우고 그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대학을 갔는데요. 저는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그때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의학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생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물이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걸 다 공부하다 보니까 분야가 넓은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화학, 이제 생화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의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방, 탄수화물, 뭐 ATP 뭐 이런 거 다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이랑 가까운데, 이 범위가 이제 점점 물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산소라든지 어떤 주파수, 뭐 고주파, 또 온도, 뭐 압력, 뭐 이런 것들 조금 복잡한 이제 수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물리적인 분야가 이제 세포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결국 우리 생물도 어떤 물질이니까 그 물리적인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점점 그 의학 분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뭐 제일 가까운 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전자기 제장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고, 요즘에 이제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포커스라든지 또는 TMS 같은 전자기장을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 결국 세포라는 게 이렇게 어떤 자기하고 환경하고 사이에 이렇게 세포막 하나로 이제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막을 경계로 안과 밖이 달라지면서 이제 이게 살아있냐 죽었느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결국 그 이제 세포막에서부터 여러 가지 물리작용 또 이제 화학작용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의학을 좀 더 깊게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소 챔버를 갔다 와서 굉장히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찾아온 고통, 산소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매일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2배, 3배로 늘고 외출은 꿈도 못 꾼다면 어떨까요? 골반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법은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방사선이 방광을 건드리면 치료는 끝났어도 삶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는 이 오래된 문제에 산소라는 새로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고압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치료입니다. 환자들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것처럼 고압의 환경에서 100% 산소를 마십니다. 하루 90분, 총 3, 40번 반복되는 이 치료가 간단하진 않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혈관이 자라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과 출혈, 요실금 같은 고질적인 증상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중 다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시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치유에 가까운 변화를 경험한 셈입니다. 화장실을 찾는 빈도가 줄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며 외출과 사회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이 치료 전과 후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연구자는 환자들이 더 이상 화장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참고 사는 게 당연했던 사람들에게 평범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정보 부족과 인식의 벽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고압산소요법의 적용 대상과 치료 시점, 예후 예측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과학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문을 넓게 여는 일입니다. 고압산소가 전하는 회복의 기적은 더 이상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논문 살펴봤고요. 우리가 골반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예전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에 좀 흔해진 게 남성들이 이제 전립선암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수술할 수도 있고 이제 방사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제 소변이 좀 새는 게 이제 많이 불편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제 방광염 같은 증상이 나오는 게 좀 불편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좀 많았지만 자궁 경부암 뭐 이런 걸로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경부암은 이제 거의 쉽게 잘 낫는데 이제 방광염이 이제 생기는 게 좀 문제이고요. 또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 직장암 같은 경우에도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는 잘 돼서 오래 사시는데 이제 소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고압 산소 치료를 했다. 뭐 그랬더니 이제 효과가 좋았다는 게 처음 논문이 나왔고 5년 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5년 후에 그 증상이 계속 좋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게 이번 논문의 이제 그 요약인데요. 한번 잠깐 논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논문이고요. 그래서 Radiation Induced Cystitis라는 게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생긴 방광염이란 뜻입니다. 이걸 Treated with Hyperbaric Oxygen Therapy라고 하는 게 하이퍼베릭이 고압, 옥시젠이 산소 치료 이걸로 치료를 한 거.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리치 아트 트라이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앞 글자를 따서 리치 아트라고 했고, 그래서 이 2상, 3상 합쳐져 있는 그런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그 트라이얼인데 임상 시험이죠. 이거의 롱텀 팔로우업. 그래서 5년 후는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런 방광염 같은 거는 계속 있는 증상이니까 하이퍼바릭 옥시젠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바로 임상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때는 좋다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걸 다시 추적해서 5년 후를 본 그런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 리치아트 트라이얼이라는 게 그쪽 우리가 북유럽 여행 가면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여기 핀란드,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덴마크까지 이렇게 4개 나라에서 있었던 임상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모두 70명이 5년 추적 관찰을 하게 됐고 평균 연령은 64세 정도이고요. 남자가 48명, 여자가 22명이고요. 암 종류가 전립선암이 65%, 여성의 자궁 경부암이 25%, 이게 직장암입니다. 직장암이 3명, 뭐 자궁암이 2명,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디자인을 보시면 모두 이제 가능한 사람이 223명이었는데 포함이 안 된 게 136명이고요. 이제 87명을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 치료군이고 이쪽이 컨트롤군인데 이제 컨트롤군이라고 해서 그 고압산소 치료를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치료군은 고압산소 치료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경과관찰한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군은 처음에 경과관찰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고압산소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고압산소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고압산소를 받는 시점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모두 73명이 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 그분들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40명 정도 남으신 거죠. 이제 이 트라이얼의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보는 게 에픽 유리나리 토탈 스코어라는 겁니다. 이게 100점 만점인데요. 그래서 소변 증상을 보는 그런 스코어고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 전에 베이스라인은 46.6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50점 이하면 상당히 이제 불편한 그런 분들이고, 이제 고압산소 치료가 잘 된 분, 70명 중에 48명, 이분들도 처음엔 48점, 치료가 잘 안 됐던 분은 43.5점, 조금 치료에 반응 군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22명은 고압산소를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70명한테 이제 고압산소를 주고 6개월을 보니까 점수가 64점 올라간 거죠. 네, 46점에서 64점으로. 특히 이제 이건 평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잘 반응된 사람은 48점이 73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70점이면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거든요. 이제 반응을 잘 안 했던 분들은 44.6점.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고압산소 치료를 해도 이제 점수가 잘 안 좋아지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정도 점수고, 이제 점수가 좋아진 분은 48점에서 73점이 됐다가 1년 후에는 71점, 2년 후에는 71점, 계속 70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이 논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니까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메디란 병원에서 했을 때는 1.5기압이었는데 몇 기압 정도로 했고 몇 퍼센트의 산소냐 그랬더니 산소 농도는 100%고 압력은 2.4에서 2.5기압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환자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기압을 상당히 올린 것 같고요. 저는 정상인이라서 1.5기압으로 한 것 같고 매일 시간은 80에서 90분, 치료 횟수는 총 30에서 40회. 그래서 주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30회를 받으려면 6, 5, 30, 6주, 그 다음에 40회를 받으려면 8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실험군은 먼저 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대조군은 처음에는 이거 안 하다가 이어서 이 치료를 하게 되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에픽 유리나리 토탈 스코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제 기능, 두 번째가 불편감, 세 번째가 요실금이 있는지, 네 번째가 자극과 폐색점이 있는지 이걸 이용해서 모두 12문항이고요. 다 합치면 이제 100점 만점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항목이 어떤 건지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 이제 기능 관련해서는 지난 4주 동안에 얼마나 자주 하루 2번 이상 야간 배뇨,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갔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주간 소변을 자주 봐야 했던 빈도는 얼마나 됐냐.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요의, 급박요라는 거죠. 얼마나 자주 느꼈냐. 그다음에 지난 4주 동안 배뇨 시에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잔뇨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얼마나 있었는지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빈뇨, 절박뇨, 야간뇨 등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실금 관련해서 내문항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변이 샌 적이 있냐, 기침 재채기, 운동 시에 쓴 적이 얼마나 자주 있냐, 패드나 기저귀를 얼마나 자주 썼느냐, 그리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극 폐색 관련해서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소변이 이렇게 약하거나 끊기는 게 있느냐, 이건 폐색 증상이죠. 소변에서 혈뇨가 있었느냐, 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방광염 증상을 이렇게 어세스를 했고, 이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46.6점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64점이었고 반응자는 처음에 48점이었다가 73.7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 점수를 보시면 평균 40에서 50점 정도가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통증이 있으면서 밤에 자주 일어난다 해서 중증도 정도고, 평균 70에서 80점 정도가 되면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48점에서 73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신 분이 양호한 상태로 개선이 됐다. 네. 그래서 오늘은 메디란 병원 갔다 와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 또 그런 논문이 발표가 돼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김지호 원장님이 이제 고압산소를 이용해서 암세포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상당히 독하게 변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에 잘 견디는 그런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좀 낮은 환경, 우리가 이걸 저산소증 환경이라 그러는데, 산소가 낮은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면역 치료도 마찬가지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수혈 같은 거를 해주기도 했어요. 예, 수혈을 많이 해주면 헤모글로빈이 올라가니까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서 암 치료가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수혈은 아무래도 남의 피를 받는 거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압산소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